B레이더 성능 공개. 미국 로키드. 결과 보더니 경합. 유럽연합보다 상위 기술 보유 완료. KF-21 AESA 레이더 스텔스 탐지. 한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했다. 2001년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 만. 2015년 KF-21 개발 사업의 본계약 체결 이후 6년여 만이다. 연구개발 RD 에만 8조 8천억 원이 투입돼 단군 이후 최대 무기개발 사업으로 불린 KF-21의 성공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항공산업도 진일보하게 됐다.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 첫 비행 성공. 세계 8번째 초음속기 개발. KF-21의 성능은 19일 방위사업청 및 공군에 따르면 KF-21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의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에서 KF-21 시험 비행이 이뤄졌다. 방사청은 당초 이날 오전 시험 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상과 시계 등을 고려해 오후로 시간을 조정했다. 첫 비행의 조종관은 공군 제52 시험평가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이 잡았다. KF-21 시제기는 오후 3시 40분께 이륙에 성공해 4시 13분께 착륙했다.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km로 사천 상공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험 비행은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모형도 4발 장착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최초 비행 성공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비행시험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앞으로 2000여 회에 달하는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 1차 개발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께 본격 전투기 양산이 시작되면 2032년까지 총 120대의 KF-21을 도입해 F-4O 등 노후 전투기를 교체한다는 것이 공군의 계획이다. KF-21은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의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된다. 4세대 전투기지만 5세대 전투기의 특징인 일정 부분의 스텔스 성능과 최신 의상 배열, AESA,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 시속 2200km, 항속 거리는 2900km에 이른다. 공중지상 해상의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능동 전자주사식 AESA 레이더. 적 항공기 미사일을 빠르게 탐색하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주야간 목표물을 정밀 조준하는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EOTGP 등도 탑재된다. 미국 기술이전 거부 등 시련 극복. 이번 비행 성공으로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다. 현재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공동개발 등에 그친다. 한국의 방위산업 측면에서도 기술 수준을 한 계단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KF-21의 국산화율은 1호기 기준 65%에 달한다. KAI 관계자는 AESA 레이더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ED를 거쳐 국산화율 89%를 달성했다. 2015년 미국이 A4, IRST 등 4개 핵심 장비의 기술이전 불가 방침을 통보했음에도 우리 기술진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라고 설명했다. KAI 외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와 700여 개 중소협력업체가 협업을 통해 이룩한 성과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 체계총괄팀장, 공군대령은 이번 전투기 개발을 통해 기업들이 여러 우주항공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됐으며 관련 일자리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KF-21은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 KF-X 사업을 공표하면서 시작됐다. 2010년 인도네시아와 KF-X 사업의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2015년 방사청과 KAI가 체계 개발을 위한 본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4월 KF-21 시제기가 공개된 데 이어 이날 첫 비행까지 이어졌다. 2. 고개 돌리지 않아도 많은 표적 동시식별 KF-21 A사 레이더 국산화 스토리.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새 레이더인 능동이상 배열 AESA 레이더가 국산화를 이뤄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기계적으로 회전하면서 적을 탐지할 필요 없이 전면부의 부품을 전자적으로 제어해서 적을 탐지해냅니다. 쉽게 말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눈의 정교한 움직임으로 표적을 빠르게 포착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 표적을 향해 동시에 교전하는 것도 수월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AESA 레이더 개발에 뛰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KF-21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게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무리한 도전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ED와 하나시스템은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4년 만인 2020년 8월 AESA 레이더 CJ 1호기를 출고했습니다. 세계에서 12번째로 AESA 레이더 개발국 반열에 오른 겁니다. 지난달부터 비행시험이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까지 검증 작업을 완료하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올해 비행시험을 시작하는 KF-21 CJ기에도 탑재돼 추가 검증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우리 레이더 기술 수준은 현재 세계 10위까지 치고 올라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지난 6일 한화시스템 레이더연구소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정기영 방위사업청 감시전자 사업부장은 2030년이 되면 우리 레이더 기술 수준이 세계 6위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다른 결과물엔 또 뭐가 있을까요? 소개해보려 합니다. 엠셈, 천궁이, 수출에 혁혁한 기여, 다기능 레이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 UAE에선 4조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도 20에서 40km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 엠셈으로 분류되는데 뛰어난 명중률로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명중률을 논할 때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 기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UAE 수출 금액 4조 원 중 1조 3천억 원이 레이더 몫이라고 합니다. 천궁2 레이더는 전방위, 다수 표적을 향해 탐지와 추적, 피하 식별은 물론 유도탄과도 연동돼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3차원에서 다양한 기능이 가능해 3차원 다기능 레이더, MFR로도 불립니다. 2020년 전력화가 끝났고 내년에는 이 레이더의 개량형이 양산될 계획입니다. 천궁2, 즉 엠셈2 중층 방어용이라면 L셈은 중 상층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패트리엇부터 시작해 아래부터 위까지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셈은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기 배치를 주장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비슷한 시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종류가 다양해지고 석거 쏘기, 식공격 우려도 커지고 있어 다층 방공망의 핵심 역할을 할 L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L셈의 실전 배치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대로 2024년 개발이 완료된다고 해도 양산과 전력화에는 2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체연료 발사체에 실릴 초소형 경량화 SAR 위성. 이날 미디어데이에선 SAR 위성도 선보였습니다. SAR 신세틱 에퍼처 레이더는 지면에 레이더 전파를 쏜 뒤 반사되는 시간차로 영상 정보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뜻합니다.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상에 구애받지 않고 관측이 가능합니다. 하나시스템은 이날 SAR 위성의 모형을 내놨는데 초소형 경량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100kg 이하 무게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소형 위성이 왜 중요하냐면 중대형급 위성의 빈틈을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형 위성은 약 2시간마다 한반도 상공을 정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시망의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SAR 위성 같은 소형 위성을 여러 개 띄우면 한반도 주변의 정찰 주기는 30분 간격으로 단축됩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T-1 움직임을 더 기민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군의 감시 능력이 크게 향상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SAR 위성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ED가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개발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대량 생산이 쉽습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가 개발되면 SAR 위성 같은 초소형 위성을 여러 개 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AR 위성은 우리 군의 정찰위성 사업인 이른바 425 사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SAR 위성과 더불어 전자광학, EO 및 적외선, IR 탑재 위성을 모두 합쳐 5기 정찰 위성을 2025년쯤 쏘아 올린다는 게 해당 사업의 계획입니다. SAR가 레이더 전파를 활용한다면 EO, IR은 카메라 렌즈로 정보를 생산해냅니다. 이들 정찰위성 5기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스페이스 X위 재활용 로켓 펠컨 9에 실릴 계획입니다. 최초 한국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도 2020년 7월 펠컨 9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는데 이 전례를 425 사업에서도 따르는 겁니다. 3. KF-X AESA 레이더 감지거리. KF-X AESA 레이더 감지거리. 요 며칠 KAI가 개발한 KF-21 전투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잠수함이나 자주포, 흑표 전차 그리고 현재 호주에서 테스트 중인 장갑차 등 무기 개발 능력이 훌륭한 것은 알지만 전투기라니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다. KF-21이 여러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AESA 레이더에 대해서 알아보자. KF-X란 KF-X 코리안 파이터 익스페리멘털 는 한국 공군 전력 유지 및 미래 전장 운용 성능을 갖춘 항공기로 향상된 생존성과 연합, 합동작전, 후속 지원 시스템, 공중 우세 확보 및 지상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이다. 참고로 KF-X 이전에 우리나라가 만든 KAI FA-50이나 T-50 골든이글은 전투기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KAI FA-50도 마하 1.6, 공대공 미사일 및 공대지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라고 하니 KF-X를 추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전작들을 폄하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하였고 2015년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의 성과라고 한다. 스텔스 성능의 완성도 문제로 5세대 전투기 F-35, F-22가 아닌 4.5세대이나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서 5세대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체 길이 16MR, 폭 11MR, 높이 5MR, 탑승 인원 최대 2명, 최대 속도 마하 1.81, 무장 능력 최대 무장 7.7톤, 항속거리 2900km, 개발비 총 18조, 개발 플러스 양산비. AESA 레이더, AESA 액티브 일렉트로니컬리 스캔드 어레이,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대열 레이더이다. 기존 비능동형 위상대열 레이더, PESA는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전파만 발사할 수 있었던 반면 AESA는 2mm 방향으로 2mm 주파수를 가진 전파를 발사할 수 있다. 기존 PESA 레이더가 전파 발생기를 한 개만 가지고 이 전파를 각각의 송신기를 통해 발사한다면 AESA 레이더에서는 각각의 모듈이 따로따로 전파를 생성 및 송수신한다. 레이더는 특정 주파수를 가진 신호를 발사하는 장치이므로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전파가 발사되면 해당 전파의 발사원을 역추적하여 레이더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주파수를 발사하는 AESA는 적의 레이더 추적에 공격받을 확률이 훨씬 낮다. 감지거리 KF-X의 AESA 레이더는 KF-X 개발 초기에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방해 장비 기술과 함께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하였으나 미국 정부의 기술